안녕하세요. 1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핀펫을 중심으로 세대별 트랜지스터끼리 비교하는 방식으로 탐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트랜지스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세대 트랜지스터인 평판 트랜지스터를 통해 전반적인 동작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 상태가 존재합니다. 어큐뮬레이션 상태, 디플레이션 상태, 인버전 상태입니다. N형 기준으로 게이트에 음의 전압을 가했을 때 어큐뮬레이션 상태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전기장 영향으로 채널층에 P형 전공들이 쌓여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디플레이션 상태는 양의 전압을 가했을 때 전공들이 밀려나 채널층에 빈 공간이 생성되는 상태이고, 인버전 상태는 디플레이션 상태를 지나 채널층에 전자가 쌓여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핀펫의 등장 배경입니다. 반도체 칩의 집적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기존 트랜지스터 소자 크기의 미세화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채널 길이를 줄여서 집적도를 높이는 미세화 방식이 물리적인 한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채널 길이를 짧게 줄이게 되면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이 숄트 채널 이펙트와 누설 전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N모스펫의 경우 소스 게이트 드레인 전압을 인가하면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채널이 형성되고 소스 드레인 단자의 소스 정션과 드레인 정션에 결핍 영역이 생깁니다. 이때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거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두 결핍 영역이 서로 닿게 되어 유효 채널이 매우 짧게 형성되거나 형성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소스와 드레인의 물리적인 거리가 짧을 경우 양쪽에서 커져오던 결핍 영역끼리 서로 닿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게이트 전압이 인가되지 않아도 드레인 단자의 전압이 높으므로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결핍 영역을 통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러한 전류는 게이트 전압이 통제할 수 없는 전류로서 누설 전류가 되고, 이를 펀치스루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드레인에 전압을 가하면 소스로부터 드레인으로 캐리어가 넘어가기 위한 장벽이 낮아져 트레시홀드 볼테이지가 낮아지고 누설 전류가 발생하는 현상인 DIBL 현상이나, 게이트에 큰 음의 전압을 가했을 때 디플리션 영역이 게이트와 드레인이 중첩되는 구간에 치고 들어와 전기장에 의해 전자가 드레인 쪽으로 터널링되어 누설 전류가 발생하는 현상인 GIDL 현상 등이 숄트 채널 이펙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이 누설 전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핀펫으로, 이는 펫의 구조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핀펫에서는 기존의 평면 구조였던 펫의 구조를 3D 입체 구조로 바꾸면서 게이트가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는 구조를 보입니다. 핀펫은 소스와 드레인을 실리콘 핀의 형태로 만들어 게이트의 길이를 줄여도 소자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소스와 드레인의 높이만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 있으니 채널 길이를 줄여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기존의 평면 소자에서는 게이트가 위쪽 방향에만 위치하게 되는데, 이와 다르게 핀펫에서는 게이트가 채널과 접한 세 방향의 면적에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핀펫에서는 트랜지스터가 게이트와 채널의 접점이 클수록 전류를 효과적으로 제어해 소자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누설 전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핀펫의 장점을 정리해보면, 먼저 이전의 트랜지스터에 비해 게이트 컨트롤 능력이 좋아지고 누설 전류가 줄어들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DIBR, GIDL과 같은 숄트 채널 이펙트가 줄어들고 누설 전류를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저전력 구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단위 면적당 구동 전류가 증가했습니다. 2D보다는 핀펫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들어서 미세화 부분에서 장점을 가집니다. 또 채널 부분의 높이 조절을 통해서 채널의 크기가 커졌고, 이에 따라 단위 면적당 구동 전류가 증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핀펫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의 PR은 종용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얇은 PR도 사용할 수 있으나 이후 에칭 공정에서 견디지 못하므로 하드 마스크를 도입합니다. 핀 패터닝은 하드 마스크를 기반으로 기판을 패터닝하고, 핀을 서로 분리하기 위해 STI 다이 일렉트릭 등착을 합니다. STI는 샬로우 트렌치 아이솔레이션으로 절연 특성이 좋아 각 소자를 분리시키고 리키지 커런트를 줄입니다. 다음으로 포토 공정 없이 에칭시키는데, 이 과정은 전류를 차단하는 인슐레이터인 스페이서 제작에 사용됩니다. 스페이서와 소스 드레인을 먼저 형성하기 위해 더미 게이트를 형성하고, 소스 드레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핫 캐리어 인젝션으로부터 게이트를 보호하기 위한 절연막인 스페이서를 형성합니다. 실리콘 결정 방향에 따라 에피텍시 성장 속도가 다르므로 다이아몬드 형태로 성장하게 되는데, 주로 실리콘과 실리콘 저마늄을 사용합니다.
특히 실리콘 저마늄은 채널에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를 가해 홀 모빌리티를 증가시킬 수 있어 주로 사용합니다. 수자와 커패시티가 형성된 층 위에 인터레이어 데포지션인 ILD 층간 절연막을 증착해 형성하는데 이때 막의 평탄도가 중요합니다. CMP는 슬러리를 이용해 더미 게이트 노출을 위해 ILD를 깎는 것이며 더미 게이트 제거를 통해 핀을 노출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일렉트릭 증착을 한 후 메탈의 기능과 밴드갭 등을 고려하여 여러 종류의 메탈이 쌓인 게이트를 형성합니다. 핀팩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 요소를 고려한 핀팩 구조 분석으로 공정적 요소에는 스페이스와 SEG가 사용됩니다. SOI라고 하는 실리콘 인슐레이터 기판 위에 표준 구조와 스페이스와 SEG를 고려하여 구조를 모델링하고 이때 기본 구조의 게이트 길이는 22나노미터이고 게이트 옥사이드 두께는 1.5나노미터, 핀의 너비는 15나노미터, 핀의 길이는 80나노미터입니다. 원핀 핀펫의 공정적 요소인 스페이스는 그림 B에서 볼 수 있듯이 게이트의 옆에 니트라이드를 이용해 약 10나노미터의 두께로 추가되고 SEG는 그림 C와 같이 소스 드레인의 컨택을 가로 세로 모두 40나노미터로 확장되었습니다. 드레인의 표준 구조보다 작은 전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레인 전류의 변화를 크게 줄 수 있는 스페이서 구조에서 SS 특성이 더 좋아졌고 핀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SEG 구조에서는 드레인의 누설 전류가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페이서의 높은 유전율과 SEG로 인한 게이트 소스 드레인 간의 캐패시티 증가로 인해 두 경우 모두에서 게이트 토탈 캐패시턴스가 증가하였고 스페이서를 추가하는 것이 SEG를 확대하는 것보다 게이트 캐패시티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표준 구조와 공정 요소를 고려한 분석으로 핀펫의 집적도가 높아짐에 따라 구동 전류가 큰 소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핀의 개수를 증가시켜 유효한 채널의 길이를 늘려 멀티핀 구조로 소자를 제작해야 합니다. 멀티핀과의 구조의 경우 게이트를 연결하는 부분과 핀 사이에서 추가적인 캐패시턴스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멀티핀과의 게이트를 연결하는 인터커넥트를 상위 메탈 레이어로 연결하는 구조를 적용합니다. 그림에서 A, B, C는 공정적 요소를 추가하지 않은 표준 멀티핑거 구조이고 D, E, F는 공정적 요소인 스페이서와 SEG 구조를 추가한 멀티핑거 구조입니다. 상위 메탈 레이어의 저항과 캐패시턴스는 충분히 작다고 가정하면 같은 드레인 전압을 가했을 때 유효 채널의 길이가 같더라도 공정적 요소인 스페이서와 SEG 구조를 고려한 것이 구동 전류가 더 높게 추출됩니다. 또한 공정 요소가 추가되지 않더라도 B와 C를 비교하면 게이트를 연결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던 캐패시턴스가 줄어 게이트 토탈 캐패시턴스가 줄게 되고 마찬가지로 E와 F를 비교하면 같은 상위 메탈 레이어로 게이트를 연결해 공정적 요소를 추가한 투 핑거 인터커넥트 구조에서는 게이트 토탈 캐패시턴스가 작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게이트 구조에 따른 핀펫 특성 분석입니다. 게이트와 소스 드레인 간의 프링잉 일렉트릭 필드를 감소시키기 위해 SEG 구조보다 게이트 토탈 캐패시턴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이트와 스페이서 구조를 변화시켜 소자 특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가 최적화되면 게이트 물질인 폴리실리콘이 얇아져도 게이트의 컨트롤러비티가 감소하지 않으며 공정적 요소인 스페이서와 게이트 최적화에 따라 게이트 토탈 캐패시턴스가 확연하게 줄게 됩니다. 핀펫 다음 세대 트랜지스터로 주목받는 GAA에 대해서도 탐구해보고자 핀펫과 여러 측면에서 비교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두 트랜지스터의 구조는 다음과 같고 가장 확실하게 비교되는 점은 GAA는 핀펫보다 한 면을 더 사용하는 4차원 구조라는 점이고 주로 사용되는 공정의 크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게이트의 길이에 따라서 누설 전류를 비교한 결과 짧은 게이트 랭스에서 핀펫의 누설 전류가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GAA의 누설 전류량이 낮은 게이트 랭스 영역에서 확실하게 더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DIBL과 SS 그리고 핀과 핀거스에 따른 열저항을 비교한 결과 낮은 게이트 길이 영역에서 GAA가 핀펫보다 높은 효율과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장 집중적으로 탐구한 핀펫과 관련된 연구 동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SRAM 셀을 플라나 펫을 사용하여 제작할 때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소자에 더 많은 도핑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불필요한 변동성을 조성하고 SRAM의 안정성을 해칩니다. 특히 20나노 이하의 영역에서 이러한 불안정성은 치명적으로 관찰되었고, 따라서 SRAM 제작에 있어 핀펫의 사용이 대체 방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보이는 두 그래프는 각각 두 종류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여 만든 SRAM의 평균 전력을 비교한 실험 결과입니다. 위에 나타난 그래프에서 평균 전력의 변화를 백분율로 수치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핀펫을 사용한 SRAM은 소자 크기 감소에 따라 리드 모드와 라이트 모드에서 모두 평균 전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 평판 트랜지스터에서는 핀펫, 그리고 핀펫에서 GAA 모두 점점 더 작아지는 소자의 크기에 따른 숄트 채널 이펙트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들이 등장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미세화될 반도체 공정에서 숄트 채널 이펙트를 어떻게 잘 해결나갈지가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1조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